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 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조사 및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8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 4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시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이 경매에 시흥시는 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제의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경기도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단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된 경기도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단이 총 85건 5,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척단 파견은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농식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무역 규제가 농업 분야로 확대되는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도내 우수 농식품 업체 10개소가 참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시 포도 수출 합의회는 베트남 현지 하노이 무역과 1만 달러 규모의 포도 및 포도즙 수출 계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베푸드코리아는 에코 베트남과 25만 달러 상당의 유아용 식품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포천시 미수리도 5만 달러 상당의 떡볶이 소스 등 소스류 수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시장 개척단의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엑서울 경기지역본부, 앱 아세안 지역본부 등과 함께 현지바이어 11 상담 주선,
현지 시장 조사, 1.1 통역 지원, 상담장 임차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시장 개척단 파견에 앞서 에다세안 지역 본부와 협력해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선호하는 농식품 위주로 구성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지 전문가 및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파견업체들에게 사례 위주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대형 유통 매장, 도매시장 현장 체험을 통해 베트남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원 도 농식품 유통과장은 대일무역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수출단을 파견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라오스, 미얀마 등 신남방 지역은 물론 신북방 지역의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뉴스입니다. 하남선 복선 전철 건설 현장에서 매일 발생되는 지하수의 양은 약 5,000톤. 이처럼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땅을 파는 작업이 많아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곤 한다. 이에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 전철 등 도시행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하철 역사, 화장실 용수, 도로 청소 용수, 조경 용수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도는 지하수 5,000톤을 정거장 역사 내 화장실 용수 및 청소수로 20여 톤 활용하고 나머지 4,980여 톤 일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 하남시 산곡천 등 하천 방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하수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정거장 내에 급수전을 설치함으로써 하남시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하남시를 대상으로 하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지하수에 대한 이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폭염시 온도 저감용 살수차 운행 200톤 1, 비선먼지 제거 30톤 1, 도로안전시설물 청소용 20톤 1 등 총 270여 톤 1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남는 잔여 4,730여 톤 1은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해 하천으로 방류한다. 도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가뭄 대비 등 비상용수와 공원 조경용수 등 활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은 하남선 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재활용을 통해 하남시 내 도심 열섬 현상을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남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도, 시행 지하철 건설 사업에도 확대해 지하수 재활용을 더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 전철 건설 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km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 구간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 업사이클 공모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총 73개 업사이클 공모전 2019 출품작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진행, 총 10개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 결과 최고상인 대상은 맥주 부산물인 맥주박을 업사이클링을 제작한 리너지바가 수상했다. 리너지바는 최근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국내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최우수작에는 폐가죽을 접합해 제작한 고급 노트인 리펠레 노트 13인의 경력 단절 여성이 단체 참여형 전통 조각보 방식의 업사이클링 핸드메이드 제품인 융합 업사이클링 가방, 폐유리병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단추인 유리병의 꿈 등 3개 작품이 선정,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 우수상에는 폐차 후 타이어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로 제작한 대용량 휴대용 보조전원 장치, 파워뱅크, 폐광수원단으로 만든 업사이클, 패션 의류, 패스처 프로젝트, 버려진 우산으로 만든 반려견용 우비, 폐지를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퍼즐 블록 제작 키트, 버려진 물놀이 용품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기능성 가방,
직조 방식으로 만든 업사이클 위빙 레더백 등 6개 작품이 선정돼 각각 상금 100만 원씩을 받게 됐다. 도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윤리적 개념, 창의성, 상업성 등을 평가한 뒤 2차 발표 평가에서 혁신성, 지속 가능성, 시장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 10개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기 업사이클 데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업사이클 제품들이 많이 발굴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업사이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이템이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업사이클 공모전 2019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업사이클 산업과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대회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기 업사이클 공모전 2019 수상작 발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원순환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 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제1회 도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DRI 도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 아이디어 부문 오디션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도민을 위한 도민이 참여하는 연구를 의미하는 GRI 도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은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정책 아이디어와 연구과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했으며 이중 정책 아이디어 부문 1차 서류 심사 결과 우수작 10건에 대한 현장 오디션과 시상식을 지난 10월 2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각 팀이 오디션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과 청중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은 경기시민연구소, 경기시민포럼 등의 시민단체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복지재단 등 경기도 유관기관 내외부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신성, 공익성, 현장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기 청소년 공익참여 활동 지원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작 3편은 긴급 차량 사이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반려식물을 활용해 시민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아이디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위기 긴급 대피 매핑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도도한 연구 대상작은 경기도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에 관련된 아이디어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역화폐를 통해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밝히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에 대한 아이디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동 소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종로구 시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으로 주거 환경 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 3,7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 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 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3회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들도 오는 2020년 말까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과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전체 화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스타트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입, 이 같은 내용의 2019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와 사업 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민선 7기에서 처음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창업 및 기업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거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창업 기업이다. 대상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서의 희망 컨설팅 분야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사 전 진단을 시행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애로 해결 및 성공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육성, 공장, 연구소 설립, 창업 성장, 과제 기획 및 사업 계획 수립, 판로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난 8에서 9월 공모를 통해 총 61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8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사업의 계획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기업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신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창업기업에 특화된 컨설팅으로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창업기업의 성공으로 고용 창출과 건강한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 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저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 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 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 조직 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 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 완료한 뒤 결과를 오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사회적 기업 391개와 예비사회적 기업 191개 등 총 582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